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8일 추석의 마지막 날인데요. 네,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삼겹살도 먹고 회도 먹고 네, 그리고 재밌게 보드게임도 하면서 네, 하하호호 즐기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 올린 영상이 운 좋게 조회수가 만 넘게 나왔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의 댓글이 달리고 그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 이런 거예요. 누구나 S&P 500에 투자한다고 이제 설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뭐 고점 징후에 다가왔고 이제 폭락할 일만 남은 거 아닌가 누가 이런 댓글을 남기셨던데 네, 그 제 영상 템플릿이니까 이건 좀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미국은 휴일이 아니니까 주식시장이 열렸고 S&P 500은 거의 뭐 움직이지 않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률은 37.37%로 거의 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진행 상황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그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컨셉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페이스대로 투자했을 때 S&P 500이 총 스파이 기준으로 SPY가 가장 오래된 S&P 500 ETF잖아요. 이게 1993년에 상장이 된 건데 이게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좀 넘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유지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S&P 500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챗GPT가 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해주면은 계산해 줍니다.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비싼데 상급지로 옮겨간다고 하면은 지금 월에 한 400만 원 넘게 투자하는 S&P ETF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로 줄여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제가 한 2억 원 정도 S&P 500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죠. 이걸 전량 바로 매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25일 월급날에 200만 원씩 ETF를 매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제 월급도 오를 거기 때문에 3%씩 오른다 월급이 가정을 하면은 20년 후 제가 만 57세쯤 될 때겠죠. 그때는 31억 1,300만 원까지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집을 빼고 순수 S&P 500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에겐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챗GPT한테 감안해서 좀 파악해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20년 후에 31억 1,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현재 가치로는 얼마일지 매년 2% 인플레이션을 가정을 했을 때 현재 가치 기준으로는 20억 9,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 57세에 은퇴했는데 S&P 500이 한 20억 정도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뭐 아주 부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최대한 이제 길게 투자를 하는 걸 목표로 할 거고 이걸로 부자가 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노동 수입이 소득이 끊겼을 때 그 이후의 삶을 어떤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흔들리지 않게끔 해줄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저는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부자가 되려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 회사를 관뒀을 때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S&P 500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이건 제 템플릿이니까 보여드리면 거의 횡보를 했기 때문에 월화 이틀간 네, 마이너스 7만 9천 원 정도가 찍혔는데 뭐 대세 지장이 없는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투자 수익률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실적도 넘어가고요. 네,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건데요. 아까는 만 57세까지 일하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20년을 더 일하는 컨셉이었는데 요즘에 50세 넘어가도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봤어요. 앞으로 15년 정도밖에 일을 못한다. 이거 투자금을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어쨌든 앞에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밖에 투자를 못 하는데 투자 기간마저도 15년을 줄인다 그러면은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뭐 은퇴하는 시점은 더 앞당겨지고 은퇴하는 당시에 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 5년을 줄이되 불입금을 300만 원으로 늘렸고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똑같이 10% 그리고 매년 3%씩 월급이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만 52세에 은퇴를 했을 때 네, 22억 5,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되고 이걸 인플레이션을
반영해가지고 실질 수익으로 계산하면은 16억 7,500만 원을 이제 만 55세부터 이제 S&P 500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약간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사를 최대한 오래 다닐 수 있으면 다니는 게 좋겠다. 그리고 투자금도 늘리면 좋긴 할 텐데 또 우리가 이제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목적을 찾으려면 또 적당히 내가 번 돈에서 또 쓰면서 즐거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금도 무작정 많이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당히 절충안을 좀 정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회사 다니는 동안 내 건강과 정신 그리고 회사 다니는 목적성 그런 거를 찾으면서 그 회사를 관뒀을 때 이후의 삶도 준비해 나가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댓글이 있어요. 미국도 이게 매번 이렇게 올랐던 게 아니고 황보할 때도 있었고 폭락할 때도 있었는데 무모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걸 좀 저는 보는 건데요. 미국이 만약에 폭락을 한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개박살 나는 겁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왜냐면은 세계 평균 대외 의존도 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80점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신문 기사를 찾아봐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외 의존도를 100%를 뚫었다. 이건 세계은행에서 추정한 대외 의존도 수치고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계청에서 집계한 수치인데요.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 2013년 4월 17일 기사고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9년 만에 100%를 넘겼다. 역대 네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외풍에 취약한 우리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따르면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은 100.5%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해외 기업들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SK하이닉스 이런 데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자리도 챙기기 쉽지 않은데 또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겠죠. 미국에서 리쇼어링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미국 내에 생산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IRA 법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독일보다도 작은데 가장 많은 일자리를 미국에 제공해주고 있는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결론적으로 엄청 강력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여튼 미국이 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골로 간다, 맛이 간다라고 보고 그냥 묻어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망하면 어쩌려고 너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이 뭐 눈에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현금으로 원화로 돈을 들고 있다고 해도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미국 경제가 위험해지면은 우리가 똑같은 현금을 들고 있어도 그 현금으로 뭔가 기름, 휘발유 같은 가격도 훨씬 더 비싸질 것이고 거의 다 이제 수입해서 쓰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비싸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불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들이는 대외 수출국도 보면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힘들어지면 수출이 안 되고 달러를 벌어들이기 힘들겠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내수 경제도 돈이 돌기가 힘들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그냥 미국이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가 뭐 그렇게 미국을 믿고 깝치느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운명 공동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경기는 결국 돌고 돕니다. 경기 저점이 있으면 정점이 있는 거고 확장 국면이 있으면 수축 국면이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경기 순환 국면 도표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1차, 2차 뭐 석유 파동 때도 보면은 1순환, 2순환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주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총 이제 12순환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면은 정점을 찍고 지금 하강 국면으로 돌아온 것 같다. 하강 국면이 왔으면 또 어디선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날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때 우리는 투자를,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은 회사에서 잘리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살아남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이때 또 회사에서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면 이때 받은 월급으로 S&P 500이나 사서 모으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 하락기 때 아파트를 또 갈아타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락기 때 내가 모아놓은 자산과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더 좋은 급지로 갈아타는 전략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경기는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반복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걸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떨어질 때 더 싼 가격에 좋은 자산을 더 많이 사서 모아야겠다.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신건강과 자산을 불리는 데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산 배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조용하게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회사 생활하는 걸로 대응을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고, 아내랑 저랑 근로소득이고, 그래서 월급 받은 걸 모아가지고 지금 실거주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현재 비중으로는 전체에서 80% 정도가 되고요. 은퇴 시점에서의 비중은 30%까지 좀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낮추는 게 아파트 뭐 규모를 적게 하겠다, 더 싼 곳으로 가겠다라기보다는 S&P 500과 원금 보장형 현금 자산, 채권일 수도 있겠죠. 여기는 이쪽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겠다고요. 지금 S&P 500은 12.4% 정도인데 은퇴 시점에서는 40%까지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현재 6.2%인데 은퇴 시점에서는 28%까지. 그리고 감가상각형 자산, 별로 좋은 자산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가전들, 이거는 갖고 있을수록 자산의 가치는 있지만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현재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은퇴 시점에서도 이거 어쩔 수 없이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뭐 안마기라든지 어떤 보조적인, 나를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든지 제가 보고 들을 때마다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S&P 500이니 나스닥이니 사람들이 막 말하면서 이걸로 뭐 은퇴를 한다는 둥 하는 걸 보니까 고점 신호가 나왔네, 폭락하겠다, 떨어지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말들 하시는 거. 그리고 미국도 폭락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무지성으로 매수한다는 놈들이 참 한심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샀다 팔았다 하겠다는 건지, 그런 타이밍을 알고 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그런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으나, 그저 그냥 저는 S&P 500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적립식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 방에 뭐 내가 S&P 500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몰빵으로 매수한다든지, 좀 수익이 났네? 5% 수익 났네 했으니까 바로 매도해가지고 현금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는 하지 않을 거고, 조용하게 오랫동안 회사 다니면서 그냥 자산 사 모으고 내 일상을 일상대로 즐기는 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경우가 많았고,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어떤 인생이 잘 꾸려질 거다라는 시각으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디스를 했던 거지,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회사 다니는 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우량자산을 사서 모아가는 전략을 믹스를 한다면은, 섞어서 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은퇴 이후의 삶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유 수량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네, 포트폴리오도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절세 계좌 활용 로직이고, 아마 이거는 제가 내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ISA 뭐 손을 보고 영상에서는 말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네, 출근 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